안녕하세요. 분절입니다. 오늘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제 완벽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광명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던, 기대를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 분양가 논란이 조금은 있는 그런 곳이고, 유튜버들은 이제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인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에 대해서 살짝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화번호는 이제 02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서울과 밀접해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개봉 전화국이 광명을 이렇게 커버할 정도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서울 못지않은 입지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광명시입니다. 원래 철사는 이제 원기 신도시로 이제 새로 이제 택지적으로 주거 개발한 곳이라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좋고 거기서 생긴 뭐 학군이나 학원가들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신길보다 더 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요새는 신길 뉴타운이 생기면서 신길이 더 위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철산이 그만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던 곳이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도 웬만한 강북 수준은 된 상태입니다. 이제 2009년식인 철산 레미안 자이의 작년 고점이 13.6억이었어요. 2009년식인데 그리고 2020년식인 그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가 15.55억까지 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 전에 분양한 지금 분양가로 비교가 되고 있는 이제 장위 혹은 뭐 중화 이런 데보다는 철산이 더 시세적으로도 윗급에 있었다. 현재도 윗급에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이 아니니까 약간 나쁘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입지가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산과 광류를 비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결국 바로 옆에 역에 하나는 재건축 하나는 이제 뉴타운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로 따지면은 철산이 광류보다는 더 나은 편이면 워낙 옛날부터 택지지구로 개발을 잘해서 주거 환경이 잘 깔려 있고 평지이고 지금 학원가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철산이 더 좋고 광류가 조금 밀리는데 하지만 광류도 뉴타운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갭을 꽤 줄일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갭이 줄인다고 해도 역전이 되진 않을 거예요. 철산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여기는 철산 더 자이 헤리티지 여기는 철산주공 8구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산주공들이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철산 10단지, 11단지 통합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12단지하고 13단지 따로 거기가 대장급인데 거기 재건축하고 나면 철산주공이 다 재건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이 동네도 좀 더 굉장히 새로운 동네처럼 변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두 개든지 통합 재건축으로 3,800세대의 굉장히 초대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분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1,600세대를 분양해서 분양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대단지인데도 건폐율이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동관 간격적으로나 채광적으로나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요새 단지 같은 경우는 한 19%, 뭐 20%, 18%뭐 아니면 뭐 22%요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20% 전후로. 근데 여기는 15%니까 괜찮은 편이다. 아마 높이를 40층까지 지어서 이게 요 간격을 좀 띄워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좁혀서 눈에 잘 띄게. 여기 일반 분양 그 타입별 세대수를 보시면은 59제곱이 거의 둔촌주공만큼 물량이 나왔어요. 거의 1400세대 이상이 나왔고 84제곱이 아쉽게도 조금 적고 114제곱이 대형치고는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대형을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여기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 59제곱 한번 노리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가점이 진짜 낮으신 분들 혹은 가점이 뭐 거의 없다 싶으신 분들도 아마 기회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시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여기고 요 안양천 바로 건너면 가산 디지털 단지 정말 서울과 바로 인근이죠.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 있고 이쪽에 구로, 이쪽에 개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서울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 그리고 이쪽이 광류, 광류와 철산 요 재건축이 굉장히 요 동네가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아래쪽이 한, 그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3기 신도시 시흥 뭐 광명 요게 되면은 그 여기 아래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저기 아래쪽에 생기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입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라면은, 예, 요 지하철과의 거리가 여기 단지 이제 중앙부터 시작하면은 한 830m 정도 되고, 단지 초입부터 시작하면 한 650m 정도 되고, 단지 끝부터 시작하면 한 1k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좀 뒤쪽에서는 좀 비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앞쪽 요 중간까지는 나름 도보로 가능한 수준의 역세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옆쪽으로 가보시면은 초품화, 예, 도덕초등학교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도덕초등학교 품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재개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마 25년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해결되면서 재개교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역시 인근에 있고 초품화에다가 중학교는 가까운 곳 이렇게 좀 학교 접근성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양천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서 여기 요동들은 조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동들이 근데 보통 다 대형들이더라고요. 또 대형 평형은 조망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원가는 예, 요쪽에 철산역 쪽에 이렇게 있고 저 아래쪽에 하한동 쪽에 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도보권이기 때문에 철산동 쪽을 많이 이용하고 62개면 그냥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예, 무난한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통 철산학원가는 좀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학원가를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권은 여기가 더 크고 철산동도 만만치 않게 큰데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는 조금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건물이 좀 높고 그런 편이고 이쪽은 이제 약간 시장 개수는 많지만 약간 시장이 있고 약간은 재래 느낌의 그런 상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낙후된 그런 상권.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도보권 이쪽은 도보권으로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까지 한 700m, 800m 정도의 거리로 이렇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조금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재래 뭐 시장이나 이런 쪽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권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산역 쪽을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화하고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여기가 아까 상권 뭐 여기 상권 많이 있다라는 이쪽이 여기인데 이렇게 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에요.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술집도 많고 좀 약간 난잡한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번화하고 좀 정비되어 있는 그런 편이죠. 생각보다. 예. 그래서 약간 신도시 느낌도 나고 실제로 신도시이기도 했고, 네. 그렇게 약간 너무 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은 좀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부적인 단지 요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입지를 정리해 보면 어쨌든 상권도 좋고 뭐 학원가도 좋고 뭐 역세권도 좋고 뭐 조망도 좋고 다 좋고 광명이라는 곳 자체가 입지가 되게 좋은데 한 가지만 약간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면은 광명이라는 곳 자체가 되게 물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철산 그 5층 철산 주공들이 이제 재건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이 또 만몇천 세대가 이제 재개발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하안 주공도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시은 요 3기 신도시도 좀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물량이 많은 도시이다. 그래서 입지 가치 대비해서는 어떤 상승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다. 혹은 뭐 물량 폭탄이 그러니까 계속 더딘 건 아닌데 물량 폭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은 약간 리스크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들어갔을 적에 나중에 물량 폭탄이 있을 적에 괜히 스트레스를 모르고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떴네. 네. 기본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는 3804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 물량 리스크를 좀 제대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강명이 고점 대비 35%가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은 도시일수록 변동폭이 크거든요. 변동폭이 클 적에 저는 항상 이렇게 변동폭이 클 적에 요 아래 눌림목에서 사면은 오름폭도 크기 때문에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타이밍은 타이밍상으로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매수를 하거나 혹은 분양을 받기에 특히 매수보다 요 이렇게 내려온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분양하는 이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왈가왈부가 있어서 저는 분양받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올라가도 어떤 입주 물량이나 이런 문제로 다시 또 이렇게 흐를 수 있다 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청약을 하셔라. 네, 이런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단지 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각 동들이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요새 많이 하는 타입 어떤 유형인데 V자형으로 배치하면은 네모형 배치보다 요 채광을 막는 고 동들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채광들이 다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괜찮은 어떤
어디가 딱히 특별히 연구 우명 같은 게 없는 나름 괜찮은 구조다, 괜찮은 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정남향 같은 건 없는 거죠. 정남향에 탁 트인 그런 곳은 없지만 정동향도 없고 정서향도 없고 채광이 막히는 동도 없어서 최상급의 어떤 라인은 없지만 다 중상급 이상의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배치예요. 네. 그렇고 여기 요 115도 114는 요쪽이 이제 조망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도덕초등학교가 초품화로 이렇게 있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3,800세대 정도 되면은 이제 서울에서는 요 단지 내 관통도로를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경기도는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이제 계속 시간이 진행될수록 이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요 관통도로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지금 최근에 분양한 장위, 둔촌 다 관통도로가 있거든요. 차가 지나다니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3,800세대인데 단지 내로 이렇게 관통도로가 없다라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한번 커뮤니티를 살펴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광명이 요새 신축이 많았잖아요. 뭐 롯데캐슬도 있고 뭐 프루지오도 있고 뭐 기존에 뭐 있었던 곳들도 있고 광명 뉴타운에도 있고 신축이 다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현재 기준으로는 광명 원탑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3,800세대를 넘기 때문에 네, 규모의 경제를 잘 살렸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정도는 뭐 다들 있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문화광장실, 문화센터실 여기 여기 괜찮고 그다음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영장이 한 3레인, 4레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즈풀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사우나 큰 규모로 있고 카페 라운지 여기에 조합에서 말하기로는 여기서 조식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입주자 이제 임례협의 이제 결정을 더 하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식이 가능한 카페 라운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건 확실하고 그다음 실내 놀이터, 뭐 운동 시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까지 다 고급화 시설을 꽤 잘 갖춰 놓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아마 여기에 큰 장점으로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59A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층 이상이 8억 800, 근데 16층에서 20층이 7억 6,600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기 당첨되는 게 오히려 31층보다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층별로 굉장히 세분화를 시켜놔서 층이 낮아져도 어떤 분양 당첨적인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게 잘 배분을 했다라고 봅니다. 보면은 1층도 층이 이제 안 좋긴 하지만 분양가를 충분히 낮춰놨어요. 보면은 1억 2천 정도를 낮춰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15% 정도 되나요? 15% 이렇게 되면은 시세적으로 봤을 때 보통 매매가 시세 디스카운트율보다 더 크게 낮춰놨거든요. 분양가를 보통 시세적으로 봤을 때 15%나 1층이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1층은 물론이거니와 뭐 지금 3층 뭐 5층을 봐도 5층이 무려 7천만 원이나 낮은데 거의 10%, 한 9% 정도 낮잖아요. 근데 고층 대비해서 5층이 9%나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층에도 충분히 분양가적으로 메리트를 충분히 줬다. 그래서 내가 당첨됐는데 저층이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마시고 꼭 분양가 비교해보고 가성비 보고 당첨 뭐 계약 여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머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84제곱 보시면은 뭐 A타입은 1층밖에 없고 B타입 이렇게 보시면은 10억 5천이 최고층인데 10층에서 15층은 9억 8천 5백이라서 여기 요 정도 층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저층에 충분히 메리트를 많이 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층 이하로 당첨되면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114 타입이 지금 12억 이하로 딱 맞춰놨어요. 지금 11억 9,900, 11억 9,800 그래서 모든 층이 다 대출이 가능하게 맞춰놔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머리를 잘 쓴 분양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지금 가성비적으로 보면은 아마 12억으로 아래로 억지로 눌러 놓으려다 보니까 114제곱이 좀 가성비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14제곱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있지도 않은 대형 타입이라는 점도 좋으면서도 가격적으로 봐도 가성비가 더 좋게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고 가점이 높고 자금도 된다. 대출만 받으면 자금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꼭 대형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을 살펴보면은 옵션가가 좀 잘 나왔어요. 발코니 확장 금액이 지금 제일 큰 게 900만 원대고 그 외에는 대형도 600, 700만 원대 34평은 400, 500만 원대, 좀 25평은 400만 원대 이렇게 나와서 확장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에어컨 금액도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4제곱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한 1,000만 원 정도면 되고 59제곱 같은 경우도 플러스 한 800만 원 정도면은
무난하게 옵션 그러니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단지들과 이제 시세 비교를 해보면서 분양가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2009년식 철산 레미안자이, 여기 예전에는 이제 광명 대장급으로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2층이 아주 급락가가 가격이 나오면서 약간 화제가 있었는데 7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9억 5천 8층이 최저 호가이긴 한데, 대충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중간 정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대충 뭐 8억 후반, 뭐 그러니까 내고 치고 이러면은 한 34평에 아마 8억 후반 요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9억 전후 뭐요 정도, 잘하면 8억 후반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 중층 이상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25평 같은 경우는 지금 7층 7억 6천5백에 거래됐고, 현재 기준으로 7.9억이 15층에 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대충 요 정도 7억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가 이 지금 최저 그런 거래 가능한 가격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2009년식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신축이 두 개 있어요. 철산 센트럼 프루지오와 철산역 롯데 캐슬 SK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거래가들은 지금 최근 거래가는 없어요. 이게 가장 최근 거래가입니다. 2022년 7월에 11억, 그다음에 이 고점에서는 그 11억 7천, 11억 8천5백까지 25평이 거래가 됐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산 센트럴 프루지 34평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거래도 없고 호가도 이제 정상적으로 조정이 된 호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가격이 많지는 않지만 고점이 15.5억 정도였다. 이 정도는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로스캐슬 같은 경우는 34평이 참고할 자료가 사실상 없고요. 너무 지금 호가가 팔리지 않는 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5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는 호가가 이렇게 있는데 한 9억 5천, 중층 이상 기준 9억 5천에 있고, 그다음에 1층은 9억 4천5백, 뭐 2층 9억 요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한 9억에서 9억 중반 뭐 그 정도의 호가, 조금 내고 같은 거 감안하면은 어쨌든 9억 정도, 25평 신축 9억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세 최저가가 25평 5.5억이 되기 때문에 9억이라고 봤을 때 전세가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9억보다 더 싸게 굳이 가치 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34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가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철산 레미안저의 9억이나 8억 후반 정도라고 이렇게 2009년식을 생각해 보시면은 요런 거래 가격, 최근 거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적에 내가 보기에는 한 11억대 정도라고 좀 그런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철산 주공 재건축을 해서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에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보다는 자이더 헤리티지가 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대단지에다가 좋은 커뮤니티, 좀 더 신축 이런 거를 감안했을 적에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철샘프는 765세대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철산 롯데캐슬은 초역세권 동도 있는 점을 생각을 했을 적에 또 8구단지 지금 자이더 헤리티지와 약간 비슷한 급으로 평가를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좀 초대단지의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좋은 동, 좀 역에 가까운 동 이런 것들, 혹은 조망 나오는 동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로얄동 로얄층은 저기 자이더 헤리티지가 좀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분양가랑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25평이 뭐 7억 중반에서 8억 정도에다 플러스 1,000만 원 옵션, 요 정도고, 34평이 여기 뭐 9억 후반에서 10억 중반까지 하고 플러스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대충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뭐 10% 정도의 지금 메리트는 있다. 10% 분양가 대비 10% 정도의 메리트 있다. 반대로 말하면은 지금보다 광명이 평균적인 실거래가 시세가 10%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어쨌든 분양가 정도는 지킬 수 있다. 그거보다 더 폭락한다고 가정하면은 요 분양가도 위험하다. 요 정도를 기준을 판단을 하고 내가 전망하는 시장하고 맞춰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습니다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가는 좀 싼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치곤 싸진 않지만 현재 시장 기준의 시세 혹은 가치보다는 조금 싼 편, 한 10% 정도는 싼 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약에 기축을 매수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당장은 계약금 10%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단은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부담이 적고 나중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청약의 기본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철산에 딱히 더 메리트 있는 분양이 나올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면 딱히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산에 뭐 주공 10단지, 11단지가 나중에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메리트는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철산 12, 13단지는 너무 먼 일이고 물론 광명 11, 12 구역을 노릴 수는 있지만 그때 과연 어떤 분양가가 책정이 될지 그때 시장이 어떨지 요건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철산 주공 노리고 싶다네 광명의 라이프 스타일상 광명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로또 분양으로 절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 특히 내가 가점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분양 수가 많아서 가점 컷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요 청약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점이 높고 그 다음에 뭐 당해 다른 곳들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플랜이 딱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기에 목맬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내가 가점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광명에 꼭 청약을 해서 당첨되고 싶다. 내 라이프 스타일랑 광명이 괜찮다. 철산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광명이 좋은데 가점이 좀 높고 자금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하면은 대형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입별 분석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59제곱 A나 C 중에 전원 당첨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말은 예당 500%까지 즉 경쟁률 6대 1이 안 나와서 이 청약을 한 모든 사람이 예비 당첨을 받고 그 다음에 기타 1순위 접수까지 추가로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당회 1순위인 사람들한테는 모두 미계약분이 내려오면서 내가 지금 요 저층, 중저층 요거를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가점이 매우 낮더라도 59제곱 노리고 싶으시면 한번 노려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84제곱 같은 경우는 B타입이 물량이 더 많긴 하지만 사실은 A타입이 더 좋긴 한데 1, 2층밖에 없어요. 1, 2층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좀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눈치 보기 싸움이라서 지금 어떤 타입이 가점이 낮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애매한 그런 어떤 분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가 선호하는 내가 저층도 좋고 저층도 좋은데 그냥 판상형이 좋아라고 하면 과감히 A타입을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A타입이 포베이 판상형이니까 가점이 높을 것 같아. 어떡하지 떨고 B타입을 넣으시지 마시고 내가 저층도 좋고 저층도 좋은데 꼭 판상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과감히 A타입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A타입이 더 낮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B타입은 타워형이고 약간 비선호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층이 좀 더 좋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A타입이 오히려 1, 2층밖에 없어서 가점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상형 선호한다라고 하면 과감히 A타입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평가까지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대별, 타입별 이렇게 타입별 장단점 분석하고 라인 이렇게 어떻게 라인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어디를 내가 더 직접적으로 청약을 해볼지 요거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